지우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우는 학원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인가 봅니다. 응, 알겠어. 그날 저녁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앉아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 지우의 엄마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니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도 더 선명했습니다. 지우야, 앉아봐. 엄마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말이야,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그리고 그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지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줄곧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바쁜 사람이었지만 지우에게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제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겠다는 겁니다. 누구세요? 한도윤이라는 분이야. 셰프시고 혹시 TV에서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 환한 미소와 능숙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 지우도 만나보고 싶대. 엄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그 주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차 안에서도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지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약간은 안쓰러웠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 계셨네요. 그리고 곧바로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우구나. 반가워. 도윤 아저씨라고 해.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도윤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의 눈은 미소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우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우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한도윤은 완벽한 약혼자였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지우에게도 여러 번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장래 희망은 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좀 과묵한 편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고요. 엄마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신중한 거죠.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또 한 번 지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포크로 샐러드를 찔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한도윤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자주 보자. 앞으로 가족이 될 테니까.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은 분이지?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으신 것 같아. 엄마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해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지우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묘한 긴장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약혼자 만났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 할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이상하게 뭐? 나쁜 사람이야?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좀. 할인은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지나친 걱정일 겁니다. 엄마가 선택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일 리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지우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그 후로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그가 올 때마다 밝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화장도 더 신경 썼습니다. 지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한도윤 때문이라는 게 지우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한도윤은 집에 올 때마다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고 냄비를 흔들고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별거 아닌데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한도윤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도 눈을 돌렸습니다. 지우야, 맛있게 먹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도 한도윤은 지우를 자주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음식을 나르다가도 그는 지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호기심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급한 전화를 받고 잠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우와 한도윤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한도윤은 식탁을 정리하다가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누구랑 제일 친해?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이 식탁을 닦으며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이요. 할인이? 여자애야, 남자애야? 여자애요. 그렇구나. 자주 만나?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지우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나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도 돼. 우리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서로 솔직해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그래, 들어가. 한도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지우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도윤 씨가 나한테만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자꾸 나한테만 질문을 많이 해요. 친구 이름이나 어디 가는지 그런 거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지우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도윤 씨가 지우한테 관심이 많으신 거지. 그런데 좀 불편해요. 지우야. 엄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어색했어. 근데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지우한테도 잘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응,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도윤 씨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할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도윤의 질문들, 그의 시선, 엄마와 있을 때와 다른 태도. 할인은 지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이상한 거 맞아. 새아빠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캐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관심이라고 하더라. 지우 엄마가 사랑에 빠지셔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더 지켜봐. 진짜 이상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도윤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집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한도윤이 이미 집에 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야, 왔구나. 학원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지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 할인이요. 할인이? 항상 할인이랑만 다니는 거야? 아니요.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누구?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걸 자꾸 묻는 걸까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반 애들이요. 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우를 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저녁 먹고 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허락했지만 한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스터디 카페야? 학교 앞에 있는데요. 몇 시까지 있을 건데? 9시쯤요. 거기 누가 가는데? 지우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인이랑 민준이 수아요. 민준이? 한도윤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애야? 네. 뭐 하는 애야? 그냥 같은 반 친구예요. 한도윤은 잠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 요즘 애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던데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그냥 안 갈래요.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와 한도윤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은 왜 자꾸 간섭하는 걸까요? 새아빠가 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못 가. 미안. 할인의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도윤 씨가 자꾸 물어봐서 짜증나. 그 사람 진짜 이상한 거 맞네. 너무 심하면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 지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심지어 지우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슬쩍 화면을 훔쳐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집이 더 이상 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이 있으면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도윤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통화 자주 하는 애 있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애? 지우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한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래. 그게 이상한 거야? 이상하죠. 제 친구가 누군지 왜 알아야 돼요? 지우야. 한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내 새아빠가 될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우야, 너 지금 예의 없게 구는 거야.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의 없는 건 도윤 씨예요. 저한테 자꾸 이것저것 캐묻고 제 휴대폰까지 훔쳐보고 뭐? 한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후야,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도윤의 차가운 표정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한도윤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한도윤이 한 질문들, 그의 표정,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도윤의 방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저녁 집에 왔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점점 더 집에 있는 시간이 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학원 시간을 늘렸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한도윤은 지우가 몇 시에 들어오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학원에서 자습하고 왔어요. 혼자? 네. 정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지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다시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 씨가 자꾸 제 친구들 이름 물어보고 어디 가는지 확인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도윤 씨는 너한테 관심이 많으신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관심이 아니에요. 감시 같아요. 감시?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후야, 엄마가 보기엔 내가 도윤 씨를 너무 경계하는 것 같아.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처음엔 어색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한도윤 편이었습니다. 지우의 말은 엄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무도. 며칠 후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학원 건물에 들어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한도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원 앞 카페에 갔었니?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네. 친구랑 잠깐요. 누구랑? 할인이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거기 커피 맛있더라.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도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지우는 오늘 처음 그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응? 아, 그냥 지나가다 봤어. 한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앞 카페는 한도윤이 평소에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도윤이 자신을 따라온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나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뭔데?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너 혹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그럴 리 없잖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도윤이 정말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금요일 엄마는 급한 속무 때문에 늦게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혼자 집에 있을 생각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한도윤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한도윤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한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고 웃었습니다. 왔구나. 엄마한테 들었어. 오늘 늦으신다고. 그래서 내가 저녁 해주려고 왔어. 괜찮아요. 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뭘 그래. 가족인데. 한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방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뭔가 찝찝해서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도윤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고 고기를 다듬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봐. 왜요? 요리 배워두면 좋잖아. 나중에 내가 해먹을 수도 있고. 지우는 천천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도윤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썰어야 돼. 손 조심하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칼을 든 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너 엄마한테 나에 대해 이상한 말 했지?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서연 씨한테 들었어. 내가 나를 감시한다고 했다며? 지우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도윤 씨가 저를 따라다녀. 한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근데 너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네.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지우야. 한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식탁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마. 내 행동 하나가 이 가정을 흔들 수도 있어. 한도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난 내 새아빠가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곧 될 거야. 씻고 와.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신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믿어줄까요? 한도윤은 엄마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지우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나 진짜 무서워. 도윤 씨가 협박했어. 할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뭐, 지금 집에 있어? 너 혼자야? 응. 엄마는 늦게 와. 지우야, 너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경찰 부를까?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지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와도 믿어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있으면 엄마 올 거야. 진짜 괜찮아? 내가 갈까?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메시지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밖에서 한도윤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TV를 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한도윤은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저녁을 데워주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피곤한가 봐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지우는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한도윤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한도윤이 한 말, 그의 표정, 칼을 든 모습,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 이후 지우는 한도윤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원 시간을 더 늘렸고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우가 시험 준비로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여전히 지우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집을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지우가 외출할 때마다 한도윤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학원이요. 몇 시에 끝나? 8시요. 혼자 가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집까지 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고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니? 뛰어왔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외출복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었습니다. 집에 계셨어요? 응.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 왜?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까 자신을 따라온 건 누구였을까요? 착각이었을까요?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나 오늘 또 누가 따라온 것 같았어. 진짜? 누군데? 모르겠어. 근데 집에 왔더니 도윤 씨가 집에 있었어. 그럼 내가 착각한 걸까?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누가 따라다니는 거거나. 무서워. 지우야,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너 진짜 증거 모아야 돼. 그래야 어른들이 믿어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날짜와 시간, 한도윤이 한 행동과 말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통화 내용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할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지우야, 나야. 문 좀 열어줄래? 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할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우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할인이? 네. 요즘 할인이랑 자주 통화하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지우의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혹시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돼.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한도윤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지우는 그의 시선이 자신의 휴대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공부할게요. 그래, 열심히 해. 한도윤은 방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한도윤이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본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일도 기록했습니다. 한도윤이 방에 들어와 휴대폰을 쳐다본 것, 통화 상대를 물어본 것,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나 진짜 한계야. 이러다 미칠 것 같아. 할인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야, 힘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조금만 더 참고 증거 모아.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학원이 끝나고 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간식을 사 먹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좀 어때?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도윤 씨는 여전하고 기록은 계속하고 있어? 응.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였습니다. 지우는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차를 봤습니다. 한도윤의 차였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아, 저기.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한도윤이 내렸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놀란 척 했습니다. 지우야, 여기서 뭐해? 학원 끝나고 친구랑 있었어요. 한도윤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구나. 안녕. 할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은 다시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에 가려면 같이 가자. 차 태워줄게.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뭘 그래. 어차피 나도 집에 가는 길인데. 한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우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도윤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뭐려? 너 나를 싫어하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도윤 씨가 저를 따라다녀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도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 학원 근처에서, 편의점 앞에서 도윤 씨가 자꾸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후야.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우연이 아니에요. 도윤 씨가 일부러 오신 거예요. 저를 확인하러.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지후야, 너 지금 나를 스토커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이상한 거예요. 도윤 씨가 저한테 하는 행동은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통제예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후야, 너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고 계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전 도윤 씨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윤 씨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다시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놔주세요. 너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집의 평화를 내가 깨뜨리면 안 돼. 놔주세요. 지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기록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믿어주지 않더라도 지우는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꼭 할 말이 있어.
집에 오면 나랑 둘이서만 이야기하자.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중요한 얘기야. 꼭 해야 돼. 알았어. 엄마 곧 갈게.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거라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것을 지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CHAPTER 8 엄마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엄마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한도윤과 엄마가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 일 많으셨어요? 네, 좀 그랬네요. 지우는요? 방에 있어요. 오늘 좀 예민해 보이던데. 지우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지우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메시지 보고 걱정했어. 엄마, 나랑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 엄마는 한도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곧 가족이 될 텐데 무슨 이야기든 함께 들어도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꼭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는 지우의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윤 씨,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보시겠어요?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지우야, 내일 보자. 한도윤은 지우를 잠깐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우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 도윤 씨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이요. 엄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지우가 적어놓은 날짜들, 한도윤이 물어본 질문들, 지우를 따라다닌 정황들,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읽던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다 사실이야? 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믿었어요. 도윤 씨가 저한테 관심 있는 거라고만 하셨어요. 엄마는 일기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특히 한도윤이 지우를 협박한 날의 기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마. 내 행동 하나가 이 가정을 흔들 수도 있어. 엄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처 몰랐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나 봐. 도윤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었어. 내가 느낀 불편함을 무시했어. 엄마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알아.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한도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도윤 씨 앉으세요. 한도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는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한도윤은 일기장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지우가 쓴 일기예요. 도윤 씨에 대한 기록이죠. 한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지우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지, 어디서 지우를 봤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마. 내 행동 하나가 이 가정을 흔들 수도 있어. 이건 도윤 씨가 지우한테 한 말이죠?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그건 오해예요. 저는 지우를 걱정해서. 걱정이요?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우의 친구가 누군지 캐묻고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학원 근처까지 따라가는 게 걱정이에요? 그건 한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우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안전 확인이요? 아니면 감시요? 엄마의 질문에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엄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지우한테도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서연 씨, 지우는 제 아이예요. 누구보다 소중한 제 딸이에요. 그 아이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데 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서연 씨를 사랑했어요. 지우도 제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고요. 사랑이 이런 건 아니에요, 도윤 씨.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요. 한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약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엄마의 말에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도윤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지우는 오랜만에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웃었습니다. 조금 슬픈 미소였습니다. 엄마도 실수를 했어. 너무 급하게 행복을 찾으려 했나 봐.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엄마 잘못이 맞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게 진짜 불편한 거라고 믿을게. 고마워, 엄마. 엄마가 고마워.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졌습니다. 한도윤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할인과 함께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진짜 걱정했어. 고마워, 할인아.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응. 엄마가 치킨 시켜놨어. 같이 먹자.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치킨을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른이라고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상하면 이상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엄마, 응? 나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든든한 엄마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그런 내일을요.